뉴스에서랑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폭풍군단은 그냥 이 머리로 그냥 벽돌 깨고, 근데 현대전이 삼국지 게임이 아니잖아요. 걔들 배때기도 뭐 총알은 다 뚫고 들어갑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전선에 갔는데 자기들이 맞서고 있는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잘 모릅니다. 저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불만은 배고픔이 저의 불만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왜 배고파야 되는지, 이런 불만 있잖아요. 정말 뭐 뉴스에서 많이 지금 떠들고 있죠. 아마 김정은은 지금 현재 북한군 뭐 1만이 아니야 10만 명도 보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이 가장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원래 김정은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많은데, 그 인력을 해외로 파견시켜서 뭐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전쟁 경험도 좀 터득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목적이 돈입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뭐 기술력이 좋지 않아서 그걸 수출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들이 다 막혔는데, 이걸 기회라고 생각할 법하죠. 기회, 정치적인 기회, 그리고 경제적인 기회,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인력으로 해외 노동자를 파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군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하고의 차이는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실제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 국제 금융망에서 다 퇴출돼가지고 달러를 송금하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마도 달러 그냥 이 화폐로 북한을 주는 거는, 이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돈의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에 필요한 식량이라던가, 그리고 뭐 군사기술이라던가, 그리고 북한은 지금 현재 연유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연유적인 부분에서 뭐 연유나 가스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줄 것 같습니다. 대체로 특수부대 하면 특수부대 안에도 공병의 임무를 수행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마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각자의 뭐 영역에서 그곳에 나아가서 공병 부분의 기술을 터득하면 북한에 돌아온 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뉴스에서랑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폭풍군단은 그냥 이 머리로 그냥 벽돌 깨고 배때기에다 짱돌 올려놓고 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현대전이 삼국지 게임이 아니잖아요. 걔들 배때기도 뭐 총알은 다 뚫고 들어갑니다. 뭐 언제 고지전하고 저 도시 탈환하고 하는데 어디 뭐 머리밖에 할 일이, 헤딩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싸움하는 부대의 성격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대에 비해서 좀 기강 같은 거는 센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도 그 친구들이 다 뭐 165 이상쯤 되는 군인들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좀 육체적 준비가 다른 부대에 비해서 좀 우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언론에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어도 안 되는데 그 친구들이 소통이랑 이게 꽤 되겠냐 이러더라고요. 다르게 보면 단순하게 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전선을 하나 뚝 떼줘가지고 너네 저 도시 하나 어떻게 해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전투에도 들어갈 수 있죠. 저도 제일 우려되는 점이 그 부분입니다. 실전 경험이, 그 친구들이 이제 실전 경험을 탑재하고 북한에 돌아오면, 살아 돌아가면 대부분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발탁될 경우가 다분하거든요. 전쟁을 갔다 왔다는 거는 북한에서 최고 군사대학을 나온 것보다도 이거는 더 중요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책상에서 뭘 배웠다고 하더라도 실전의 경험은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폭풍군단 이런 친구들이 돌아오면 우리로서는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죠. 지금 현재 북한 군인들이 파병된 그 친구들은 대부분, 저도 그랬고요, 러시아가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군사력으로 맞짱 뜰 수 있는 거는 러시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전선에 갔는데 우크라이나, 자기들이 맞서고 있는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잘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국제사회가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그런 전선에서 지원해준다는 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큰 상대인지,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상대인지 잘 모르는 거죠. 저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군인들이 뭐 식량을 보급받지 못해서 뭐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군에서 상황이 전쟁에 있는 상황보다 더 열악하다고 봐요. 식량 보급 부분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북한이 농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뭐 비료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가뭄도 자꾸 들고, 북한은 산이 다 대부분 민둥산이거든요. 비 오면 다 큰 물 나고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량미를 제때 자기 양만큼 충분히 보충을 못해요.
조달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매 부대마다 일련의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쌀을 전문, 진짜 쌀만 해야 되는 부대는 1년에 2개월 식량을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거나, 또는 다른 경비구 분대, 이런 데는 6개월 정도의 식량은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위수구역으로 다 치거든요. 군대가 지역 한 1에서 2km, 그 부대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지역의 땅들을 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개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그리고 거기다가 짐승도 키우고, 이걸 다 알아서 먹고 사는 걸 니네 알아서 해결해, 이거거든요. 군대 가서 군사훈련 할 수 있는 시간이 농사 짓는 시간보다 더 적죠. 근데 제 경험을 봤을 때는요, 총 쏘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군대에서 군사훈련은 한마디 딱 지휘관이 말했을 때 어떻게 일률적으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에 달려있는 거지, 밧줄 타고 높은 데 잘 기어 올라가고 벽돌 잘 깨고, 이게 훈련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일상적으로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밥 먹고 나와서 이때 갈 때 몽땅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팔다리 다 맞춰서 대열을 져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제식 동작, 제식 훈련의 한 영역이거든요. 이걸 10년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서 일률적으로 명령지휘를 통합시키는 이거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명령하달적인 측면, 지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한반도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다면 상당수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심리전에서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북한보다 한참 힘이 세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에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데는 다 소셜미디어 다 쓰고 인터넷 쓰기 때문에 이런 방송으로 푸는 게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 내부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해도 그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몰래 보면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근데 귀가 있어서 가만히 들리는 거는, 이건 어떻게 듣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들려요. 그냥 잠자고 깨놨는데. 네, 그런 걸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수단인 거죠. 우리는 지금 휴대폰 다 쓰면서 여러 가지 볼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리고 서점에 가도 책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어떤 정보,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데, 북한 군인들은 이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거거든요. 정보가 딱 들리는 게 남조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조금 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후방에 있는 못 들은 이 방송을 듣지 못한 사람들하고 대비해 봤을 때는 이거는 천냥지차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들으려고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있을 확률이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한 번, 두 번 들으면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여러 번 듣다 보면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에서 세뇌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뇌교육, 그걸 왜 거기 속아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검은 것도 쉬다고 자꾸 100번 말하면 그게 쉽게 보입니다. 네, 근데 그걸 방송을 최전선 DMZ 쪽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 이거는 금방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대북 방송이 갈 수 있는 거리, 음성의 그 전달 거리가 아마 10km 정도는 잘 갈 거예요. 그 이상 넘어서는 들린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거고요. 저도 지난번에 그 DMZ 근처에 대북 방송을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KBS 채널이나 어떤 공영방송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나오고, 거기다가 어떤 부분적으로 북한 군인들이 꼭 알면 필요한 그런 소식들을 넣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부분적으로 들었던 내용은 그냥 우리 한국에서 듣는 일상적인 방송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북한 군인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신선한 거거든요. 깊이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판단해 보건데, 정치적인 의도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우리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드론을 보냈다고 북한이 왕창 떠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러시아도 나와가지고 러시아도 한마디 했거든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갈 거다, 이렇게 한 다음에 파병설이 나왔거든요. 네, 그거는 군대를 빼니까, 지금 북한에서 군대를 빼서 러시아로 보내니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뭐 미군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충돌을 하면 그때 러시아가 가입할 거야 하고 그냥 선수를 미리 켜놓지 않았나. 예, 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미국이 주축으로 해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러시아도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미국이 상대해야 될, 그걸 견제해야 될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북한이 자기 편을 하나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과거에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하고 친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친하지 않았거든요. 친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은 김정은 독재 체제여가지고 그래서 러시아가 뭐라고 자기들에게 좀 불미스러운 안 좋은 말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거기다가 자기 할 소리를 다 합니다. 따박따박. 그리고 난 나대로 갈 거야. 북한은 자주성에 대해 상당히 강조하는데 북한 전체의 자주성이라기보다 김정은 일가의 단 개인 일가의 그냥 자존심에 해당된 사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자존심에 러시아에 내가 굽히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인민들은 굶든 말든 유엔에서 북한을 뭐 경제 제재하자 뭐 하자 할 때 상임이사국들 러시아나 중국 이 국가들이 다 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2014년 15년 이때쯤에 북한의 인권결의 통과시키고 경제 제재랑 하는 것도 중국이랑 다 동의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중국이 뭐 북한에 이런 걸 안 했다면 나름 그래도 친할 법하죠. 근데 북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기 혈맹이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엔 회의들에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중국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엉덩이가 큰 대국들이라는 것들이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미국이 하자는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손을 들었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북한 군 내부에도 휴대폰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한 개 대대에서 누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 소문이 그냥 시간상 문제지 금방 퍼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도 그냥 시간상 문제입니다.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모르기 쉽지 않죠. 그리고 보통 이 언론에서랑 이야기하면 북한의 민심이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심이 흔들릴 건 없습니다. 흔들린다고 해도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을 하면 상당히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 자기 아들 어디 러시아 전선에 파견했는데 그걸 뭐 김정은한테 가서 뭐라고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게 깊게 그냥 골마 들어가는 거죠. 자기 혼자의 이런 불만 이것이 여러 사람들하고 합쳐졌을 때 이게 시너지가 되고 뭔가 김정은 정권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게 힘이 되지 혼자만 끙끙 앓아서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 근데 불만의 형태가 어떻냐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형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불만이 그냥 오직 배고픔 이런 불만인지 아니면 내가 왜 배고파야 되는지 이런 불만이라던가 아니 이거 김정은을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불만 있잖아요. 저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불만은 배고픔이 저의 불만이 아니었거든요. 네, 물론 배도 고팠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제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그 말도 안 되는 김정은 정권을 지켜야 된다는 그 조선 왕조가 쭉 내려왔는데 그것도 왕의 한 형태잖아요. 왕의 한 형태를 또 지켜야 된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저에게는 불만스러웠던 거죠. 저와 같은 이런 사람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각자 어디 사냐에 따라서 캐릭터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심리는 다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그런 캐릭터들은 아마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잠재적인 우리 편이죠. 그거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사력이 실제로 강해질지 약해질지는 제가 여기서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더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강해진 것처럼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자꾸 쇼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강해졌는지 안 강해졌는지는 모르죠. 북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지 않은 것까지도 다 자기 걸로 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 이렇게 강해. 그리고 내부의 인민들에게도 야, 우리 이렇게 강하니까 너네 그냥 당을 믿고 김정은 믿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폼을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서 쉽게 말하면 뭔가 돈 좀 없는데 명품 입고 다니는 뭔가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